무의미한 스크롤링을 멈추는 법은 밤에 소파에서 변동을 거리거나 무심결에 휴대폰을 집어든 적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누구나 다 이런 적이 있을 것이다. 휴대폰을 켜고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올리는 하이라이트 릴스를 보고 수많은 광고에 유혹받는다. 편리한 전자제품, 피부 걸리는 마스크팩, 비타민 또 등등등등. 한참 동안의 인스타그램을 보던 당신 갑자기 스크롤링을 멈춘다. 왜 스크롤링을 멈췄을까? 배우자가 방해한 것일까? 배가 고팠거나 목이 말랐을까? 다시 넷플릭스를 보려는 것일까?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인스타그램의 모든 콘텐츠를 확인해서 스크롤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SNS는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SNS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SNS는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정지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뉴욕 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에더 말터는 정지 신호가 디지털 이용 행태를 인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인간도 사물처럼 어떤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서 그래서 알터는 이 TV 프로그램 시청을 예로 들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보통 30분에서 60분 길이 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편씩 볼 수가 있었는데 정의신문도 마찬가지다. 신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 나면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읽고 싶으면 다음날 발행한 신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자, 하지만 불행히도 21세기 새로운 화면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화면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은 정지 신호를 없애는 편이 더 나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에서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버튼을 클릭해야 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때는 적어도 버튼을 누름으로 콘텐츠를 계속 보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SNS가 새로운 피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무한의 권리처럼 작동해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계속 쌓이잖아요. 하지만 알트는 정지 신호가 사라진 SNS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 것들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알트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정지 신호로 정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휴대폰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다른 방에 두고 온다. 나는 잠들기 1시간 30분 전을 정지 신호로 이용한다. 실천하기 무심결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나만의 정지 신호를 한두 개 정도 만들어보자. 휴대폰 말고 자신이 중독된 다른 전자기기를 선택해도 괜찮다. 휴대폰 사용을 멈출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 휴가정 이메일 확인을 멈추는 법은 세계 최대 폐기물 수거업체 창업자이자 브라이언 스코다모는 휴가 기간이 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블 만화 속의 악당처럼 검은색 옷을 입는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어둠 속의 전략이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의지력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스코다모도 줄을 서 있을 때 지루함이 느껴지면 이메일만 잠깐 확인해야겠어. 스코다모의 비서는 그가 휴가를 떠나기 전날 오후가 되면은 스코다모 이메일과 SNS 계정 비밀번호가 바꾼다. 비서가 처음으로 제 비밀을 바꿨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제게 혹시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스코다모는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자신 또한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 스코다모는 일할 때는 100% 집중하고 휴가 때는 쉬는 일에 100% 몰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람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혼자 산책을 하거나 대기실에 서 있었던 적이 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혹시 이 시간 동안에 쉬어갈 정도로 지루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잠잘 때와 이럴 때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혼자서 휴대폰을 보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며 보낸다며 고독 결핍에 빠질 수 있다. 뉴포트는 고독 결핍에 빠지지 않으려면 휴대폰 없이 하는 활동을 매일 한두 개씩 실천할 것을 권한다. 집 주변에 무선 이어폰도 더 없는 장소를 찾아서 그것에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 리포트에서 고도 결핍의 설명을 들었을 때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컨텐츠에서 리포트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휴대폰을 하지 않으려고 않으면서 보낸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해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은 거꾸로 생산성 분양 상인 고문인 마틴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재택근무를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서재에 계실 때 방에 한비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처음 재택을 하실 때에 노트북이 없었어요. 마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조지타운 컴퓨터 교수이자 데이브 그의 저자인 칼 뉴포트는 어디서 일해야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고민을 했다. 뉴포트는 컴퓨터가 이론을 증명하는 업무를 할 때는 항상 동네 주민의 다양한 산책로를 걷는다. 하지만 책이나 논문을 제표할 때는 이와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제방 서재에 있는 책상은 학부생 시절 대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이용한 테이블이 생각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틴의 효과적인 재택 근무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또 다른 비결을 말해 주었다. 또한 마틴은 집에서 일할 때 자기 자신을 손님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일하는 범주별로 나눠본다. 쉽게 가벼운 업무에서 기기를 나눠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의 집에도 컴퓨터가 한 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월슬리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이메일 오락 연구,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먼저 노트북 3대를 적으로 구매해 총 4대의 노트북을 마련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주로 하는 업무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노트북 한 대당 한 유형의 업무만 작업하기로 정했다. 첫 번째 노트북에서 이메일만 처리하고, 두 번째 노트북에서는 발표, 자료, 디자인, 제작 등등을 하고, 마케팅 업무, 영상, 창의적인 또 이렇게 또 오락만 목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 봤다라는 거네요. 원래서는 이 전략을 사용한 뒤로 전부 다 업무에 집중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렴한 노트북을 가격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것들을 할 필요도 있겠군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법.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자는 4천주의 저자이기도 한 올리브 버크만은 자신을 회복적인 완벽주의자라고 소개한다. 버크만은 말을 듣고 있자니 사람들이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자주 소개하는 면접 상황이 떠올렸다. 하지만 버크만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업무 처리 능력이 오히려 저하됐다고 고백했다. 버크만은 완벽주의 때문에 글이 쓰지 않는 촉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컴퓨터에 옮기는 적는 과정. 버크만이 이어서 말했다. 물론 원고에 쓴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촉으로 먼저 쓰고 다시 입력하면은 적어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막막함이 덜하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적어야 한다는 강박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실천하기. 업무 정체기를 뛰어넘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 적어지 별로 동안에 글이 써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글이 알터는 매뉴얼에 글이 잘 써지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간 걷기 더 이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내게 이런 말을 덧붙여서 원래 하던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 때는 일단 멈추고 기분 전환 해본다라는 거네요. 나만을 위해서 고군분투 타이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집중력도 근력을 달리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고 믿는 생산성 전문가가 많다.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영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고군분투 타이머. 그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몇 년 동안에 그의 생각이 변했고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혼자서 조금 고군분투하는 것이 더 알맞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영은 그 이유로 두 가지. 첫 번째, 조금만 시간을 더 들이면 되고, 두 번째는 혼자서 정답을 찾아낼 때 느끼는 기쁨이 또 크고 해서 그렇다.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루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불편한 감정을 잘 다스리자라는 거네요. 내면에서 과학자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간단한 행위가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주일 뒤 참여자가 연구실험에서 다른 털로 담긴 투명 보관함 옆에 다시 앉았다. 그래서 단순한 행위가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단순한 행위. 그래서 감정은 파도가 투수 한칸 올라갔다가 또 가라앉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계속 말해준다. 그래서 음악 한 곡으로 업무에 몰입하라. 음악 한 곡으로 아침 9시 업무를 시작할 시간. 음악으로 켈리는 이렇게 전략으로 음악으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묻는 말에 밀리언 레그는 드레이크 나이스 포왓이라고 연구에 따르면 한 곡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유성몰입 상태에 접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고른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색다른 방법으로 창의성을 높이자. 색다른 방법으로 창의성을 높이자. 되어 있네요. 넷플릭스 에서 드라마를 챙겨본 사람이라면 등장인물에 반하거나 감동을 울고 웃고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색다른 방법으로 창의성을 높이고 당신이 이 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뭔가 헤레라는 이 지점에서 깨달았다. 리브문의 글을 꺼내서 나는 이 일을 미루는 심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게을러서 일을 미룬다는 생각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미루도록 만들었죠. 미루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부 알게 되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미루는 습관이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한 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다스리자. 집중해서 휴대폰 넣어두기, 휴대폰 고무줄 묶기, 가방서 넣어두기, 그래서 무의미한 스크롤링 하지 않기, 또 여러 대의 전문용 업무를 나누어 보기, 이렇게 고공부터 타이머 에서 감정 타기, 일을 미루는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보기, 이렇게